자, 이번 시간에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표본 평균의 분포. 자,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저희는 모집단이 있다고 보죠. 모집단이 있습니다.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이루는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자,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세트를 뽑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트를 뽑아요. 실제로 뽑는 건 아니고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세트 뽑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요 표본의 표본 평균들이 나오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뭐가 나올 것인가,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다시 표본을 하나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뽑는 겁니다. 여러 번 뽑으면 그때마다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이 표본 평균들은 무슨 분포를 이루느냐. 이게 우리가 갖는 관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바로 결론을 얘기해 주죠. 이 표본 평균은 X반은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게 결론입니다. X반은 뭘 이룬다?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 표본 평균들은 뭐를 이룬다? 정규 분포를 이룬다. 자, 그럼 정규 분포라고 했으니까 여기 기대값과 분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x바가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 x바가 뭐가 되느냐? x바의 기대값은 뭐가 되느냐? 자, x바의 기대값은 뭐가 되느냐? 자, x바라는 건 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죠. 그럼 당연한 게 우리는 요 녀석의 모집단의 모평균이 m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70점 되는 아이들이 모여있다고 쳐요. 그럼 그 중에서 10명을 뽑았습니다. 그 10명의 평균은 몇 정도로 기대할까요? 딱 당연히 70점 정도로 기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이 된다는 건 자명한 거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한다고 쳐요. 여기 브론즈들이 모여있어요. 평균 티어 브론즈입니다. 5명을 모아서 팀을 만든다. 그 팀 기대값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브론즈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같다. 그래서 m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Vx바를 생각해보죠. 표본 평균의 분산을 생각해봅시다. 표본 평균의 분산.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 요 녀석들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 녀석들의 편차가 우리가 분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한민국 남자가 모여있고요. 뭐 한국 남자들이 모여있고, 여기에 한 명 한 명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죠. 전투를 붙는다. 1대1로 다이다이를 뜬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여기서 한 명이 뽑았어요. 그 한 명이 인기입니다. 한인기. 딱 봐도 되게 약체죠. 그죠? 되게 약합니다. 또 한 명을 뽑았어요. 얘가 마동석입니다. 동석이 형이에요. 와우. 우리 둘이의 전투력의 차이는 어떨까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의 전투력은 분산이 크다 이겁니다. 알겠죠? 당연히 한인기랑 마동석이랑 1대1로 붙으면 동석이 형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죠? 동석이 형하고 저랑 1대1로 붙으면 제가 한 선방을 먼저 5방 날려도 질 겁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커요. 자, 그런데 우리는 1대1로 한다면 X의 분산이거든요. VX예요. VX. 근데 우리가 1대1이 아니라 5대5의 전투를 벌인다고 치죠. 5명을 뽑아서 팀전을 벌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느 팀이 이길까요? 당연히 동석이 형이 있는 팀이 이깁니다. 그죠? 이기지만 아까 1대1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우리 팀이 혹시 5명 중에 1명은 나지만 다른 한 명이 김동현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1보다는 5대5가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럼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평균 전투력이 비슷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1대1이라면 상대가 안 되지만 5대5라면 동석이 형이 미치는 영향력이 5분의 1로 축소가 되는 거니까 한 명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더라도 5대5면 조금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n이 커지면 이 x바들의 값은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 말은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다시 5대5가 생각이 안 들면 한 1000대1000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1000대1000으로 붙여요. 자, 1000대1000이라고 붙으면 사실 동석이 형이 아무리 강해도 1000명을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 한 명이 인기다, 한 명이 동석이 형이다 라는 게 커다란 영향이 없다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 이 1000명의 평균 전투력 X반은 어떨 것 같다? 거의 비슷해지겠죠.
비슷해지다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X바들의 분산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분산은 작아진다.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쌤 이거 정확하게 증명해 주세요. 그냥 알려져 있어요. 정확하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안 다루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X바들은 평균 전투력은 어떻게 된다? 비슷해진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VX바는 모 분산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모 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건 뭐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써주는 게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룰 때, 모집단이 뭘 이룰 때? 정규 분포를 이루면 이 표본 평균도 무슨 분포를 이룬다? 표본 평균도 무슨 분포? 정규 분포를 이룬다. 그때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이랑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걸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들었던 예를 괜히 지었네요. 자, 다시 정규 분포 70,20의 제곱. 자, 이런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 25개인 표본을 뽑았습니다. 이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자, 66에서부터 X바가 74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녀석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X바의 분포를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예를 들어 X가 A부터 B까지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문제가 나오면 이 X의 확률 분포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라면 다 더하면 되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라면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서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확률 변수의 분포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X바의 분포는 무조건 무슨 분포다? 정규 분포다. 이걸 끝이란 얘기예요. X바는 무조건 무슨 분포로 이룬다? 정규 분포로 이룬다. 그럼 여기 평균은 모평균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루트 n 5분의 시그마 2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바는 정규분포 70,4의 제곱을 따른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럼 맨날 풀던 정규분포 방법을 이용해서 얘는 평균이 70인데 66부터 어디까지? 74까지 구하라 그랬죠, 그죠? 따라서 요 녀석은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표준편차가 4니까. 따라서 얘는 Z로 바꾸면 마이너스 1부터 Z가 1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0부터 Z가 1까지일 확률의 몇 배? 2배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0.3413인가요? 0.3413? 그 녀석의 몇 배? 2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 숫자는 외우지 않아도 표로 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심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더 들어봅시다. 자, 모집단의 정규분포 18의 제곱 이렇게 따지는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이걸 따르는 정규분포가 있고 여기서 좀 다시 적죠. 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 250,18의 제곱 이렇게 따른 정규분포에서 표본의 크기를 몇 개 뽑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n개를 뽑았어요. n개를 뽑아서 이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X바가 25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587일 때 n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몇 개를 뽑았을 때 이걸 구하라는 문제보다는 이제 여기 변수를 숨겨놓고 n을 구하세요라는 문제, 조금 응용된 문제겠죠, 그죠? 그럼 풀어봅시다. 어쨌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x바의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x바는 정규 분포고요. 무조건 정규 분포고 모평균 같았습니다. 250 이렇게. 자, 표준 편차가 뭔지 모르죠. 자, 표준 편차는 자 n개를 뽑았는데 n개를 뽑았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8이니까 루트 n분의 18분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이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평균이 250인데 253 이상일 확률이죠, 그죠? 이상일 확률이 여기가 0.1587입니다. 1587. 자, 그럼 우리는 이 확률이 0.1587이라는 걸 이용해서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요만큼의 넓이는 자 정규분포 오른쪽 전체 넓이가 0.5니까 0.5에서 얘를 빼면 0.3 그러니까 0.5에서 이걸 빼면 뭐죠? 31 0.3413 이렇게 되죠. 오케이, 0.3413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0.3413은 Z값으로 한 칸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녀석에 해당하는 253에 해당하는 Z값이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Z값이란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Z는 X-M을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맞죠? 따라서 253에서 250을 뺀 다음에 요 녀석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18로 나누면 얘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Z값이 1이다. 이해가시나요? 자, 요 넓이가 0.3413이니까 요 녀석에 해당하는 Z값이 몇이다? 1이다. 그럼 Z값이 1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 Z값이 1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위로 올라가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3이고요. 3 약분하면 6이 되는 거니까 6분의 루트 n이 1 이렇게 돼서 넘기면 루트 n이 6이죠, 그죠? 따라서 n은 몇? 36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아, 따라서 몇 개를 뽑으면 된다? 표본의 크기는 몇이다? 36이다. 36개를 뽑으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묻는지만 알면 되는데 표본 평균의 분포는 뭐다?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두 개입니다.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주의해야 될 거. 다 두 번째를 쓰면 자,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이루면 요 표본 평균 X바도 정규 분포를 이룬다. 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집 단위 이제 정규 분포가 아닐 때가 중요합니다. 모집 단위 중요하진 않아요. 모집 단위 정규 분포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겁니다. 모집 단위 정규 분포가 아니면 어떡하지? 자, 모집 단위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라고 알려져 있어요. 얘를 중심 극한 정리라고 불러줍니다. 중심 극한 정리라고 불러주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무조건 고등학교 때 나오는 모집단은 정규 분포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모집단이 아니더라도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이룬다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죠. N개. 자,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 얘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말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N개를 뽑은 이 표본 있죠. 이 표본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요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표본에서 뽑은, 표본으로 뽑은 이 N개가 정규 분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표본들을 많이 뽑았을 때 그때 나오는 X바들, 이 X바들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두 개 잘 구별하세요. 다시 여기서 표본으로 100개를 뽑았어요. 100개. 이 100개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두 개를 뽑으면 두 개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본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게 아니라 이런 표본들을 여러 세트 뽑았을 때 이 표본 평균들이 뭐를 이룬다?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 이런 걸 표본을 여러 세트를 뽑았을 때 이 표본 평균은 뭐를 이룬다? 무조건 정규 분포를 이룬다. 그러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하고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차이가 줄어드니까 분산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하느냐? 모집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X바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X바가 어떻게 나올 확률에 관한 문제, 이런 걸 풀 때는 X바의 분포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가 맞고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이룬다 라는 게 알려져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착각했으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이 표본들이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들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사실, 이걸 기억을 하고 이 문제 놓치지 않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